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예감이 좋은 8월달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 달 함께하면 웃을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0.03%, 코스닥은 0.5% 오름세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3% 하락 출발을 해서 초반에 2437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오전에 246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결국에는 강보합 마감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52.2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을 빨간불 켰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기관이 홀로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0.07% 오르면서 출발을 해서 초반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상승세를 늘려나가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2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245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오늘 발표된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은 3거래일 만에 다시 1,3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4.9원 오른 1,304원에 마감했습니다. 특징 섹터로 조선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인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밝힌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는데요. 먼저 조선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2%대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은 8%대 급등을 하면서 13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무려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간도 이틀 연속 사들였습니다. 오늘 5.67% 오름세 보이면서 9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이어서 조선기자재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오리엔탈 전공이 가장 크게 시세를 냈는데요. 장중에 23.52% 오르면서 3,500원 선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윗골이 좀 달고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3,165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1승도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 조금 둔화됐습니다. 그래도 10%대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주면서 3,72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23%대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9% 가까운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애니눅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에 힘입어서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폭 조금 반납했는데요. 그래도 8.59% 오름세 보이면서 6,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미중 갈등 우려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냈는데요. 미국의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4일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상승세에 비하면 윗골을 좀 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5% 가까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16.31% 급등하면서 2,99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또 유니온도 5%대,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8%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미중 갈등 우려로 히토류 관련주들이 시세를 낸 점 조금 전에 살펴보셨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티플렉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티플렉스 시간 내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그 방향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증권사에서도 8월 시장 전망을 밝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주제 살펴보면 외국인 돌아온 7월, 8월도 서머랠리 지속될까입니다. 코스피가 7월 한 달 동안에 5.1%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조 3,2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코스닥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8% 급등을 했습니다. 이 썸머랠리가 지속되길 기대하면서 본격적인 8월의 투자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위원들과 8월달 시장 전망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시장이 한창 하락장이어서 재미없을 때 위원님이 그렇게 외롭게 썸머랠리가 찾아올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찾아왔으니까 묻고 싶어요. 예. 8월 달에도 지속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예. 다행이네요. 네. 네, 뭐 7월 달에 그냥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어려운 질국의 구간에서 우리 주식왕 그 시청자분들께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또 장이 좋아지니까 증권사도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시황을 보는 눈이나 종목을 보는 눈이나 결국 개인 투자들 그 실계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왜 썸머랠리가 계속 이제 가능할 것인가, 오늘 한번 수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7월 달 2조 3 이렇게 좀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되네요.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2조 3천억 매수를 했어요. 물론 코스닥에서는 5천억 매도를 했지만 이렇게 2조 3천억이나 매수를 함으로써 이게 바로 메이저들의 이게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외국인도 이거 머니투데이 열심히 한 방송 보는 거 아니야? 농담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메이저들이 매수하게 되면 쉽게 꺼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거의 일방향성이에요. 매도하면 계속 매도하고 또 매수하면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된다. 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할까요? 첫째는 싸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그 6시 방송에서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내려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고 또 두 번째는 그 환율이 1,300원 넘었을 때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까? 근데 이거 환율 차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 고점이네요. 환율이.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다. 월봉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다 거의 피크아웃인데 보통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이게 삼성전자 그때 일본이나 비슷한 패턴들이거든요. 환율이 안정되니까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겁니다. 자,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그 금액이 3,641억이었어요.
자, 공매도가 제기됐죠. 물론 코스피하고 코스닥 제한적으로 풀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6월 대비는 일평은 23.5%, 또 1월 막 극성을 이룰 때 그때보다는 36.7%나 이렇게 공매도 금액도 많이 감소됐어요. 자, 이렇게 감소된 주식은 항상 제가 놀리고 과학인데 감소된 배경이 뭘까요? 낙폭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공매도를 치게 되면 주가가 내렸을 때 거기서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내린 종목이 많으면 거기서 아무리 공매도면 더 급락 나오겠습니까? 이게 야근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고 그러니까 당국의 개입 의지도 좀 분명했죠. 예, 공매도 비율이 30% 넘는 종목이 주가 하락률이 3%만 넘더라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과외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외 종목 지정하면 하루간 공매도가 금지되죠. 이것이 계속 공매도 금지 후에도 5일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 좀 그만 쳐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수급면에서 외국인 이제 두르고 있죠. 환율 안정되죠. 공매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당연히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겠죠. 그럼 8월달 전망 어떠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썸머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단 7월 달에는 6월 달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기저 효과로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8월 달은 그 지수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8월 달도 긍정적으로 보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몇 가지 변화한 그런 좀 데이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보실 때는 항상 좀 이렇게 보시는 그 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를 보실까요? 유가는 우리가 좀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유가가 인플레를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바로 원자재 가격이었어요. 자, 그러면 유가가 130달러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때 저는 분명히 130달러, 120달러가 고점이고 이 흐름은 8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박스권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가 안정되죠.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가 이렇게 급속히 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주봉을 보십시오. 이것도 3.5까지 갔거든요. 이게 모두 글로벌 그 어떤 금리의 바로미터가 돼요. 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크게 두 번을 밟았죠. 0.75, 0.75. 자, 그러면 아무리 지금 파월이 뭐 연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금리 이제 또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이게 고점을 형성하면 시장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빅스텝,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 주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주가 또는 뭐 지수,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지표들이 꼭지점을 형성하고 내리면 당연히 주가에는 좋겠죠.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예요. 10년하고 2년인데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예요. 좋다. 그럼 경기를 우리가 침체가 온다 인정하자. 그러면 그때 주가가 어떻게 했느냐. 과거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나서 월봉입니다. 2019년, 2020년 이때 다 0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역전된 현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가는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게 되면 이제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금리 그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CPI, 유가 이런 것들이 다 피크아웃, 정점 신호를 알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 침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매크로하게. 어떤 사이클이냐면 공급망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동차 생산도 줄어들고 막 여러 가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공급망 그 차진 지수가 서서히 하락으로 좀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차진 지수가 하락이라는 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ISM 그 지수가 좀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건 뭘까요?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 지수가 재고 비율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 재고 비율이 하락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 생산비용이 덜 들겠죠. 그럼 팔리는 족적이 또 이익으로 전가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익 구조가 개선된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고, 이익 구조가 개선되면 자꾸 이제 그 서큘레이션인데 캐펙스라고 있어요. 캐펙스 이거 그냥 자본 투자라고 그래요. 그 설비가 늘어나면 그 선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하더라. 이런 것들 알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통해서 8월 달 제가 이제 한번 마지막 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가 보게 되면 코스닥부터 볼게요. 코스닥이 그 공포스러울 때 13% 올랐어요. 이게 바로 썸머렐인 거예요. 그때마다 많이 고통스러우셨죠? 자, 월봉 보실까요? 제가 7월 달 양봉을 준비하시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금년도 두세 번 꼭 기회는 온다고 그랬는데 3월 달 조금 좋았죠. 근데 3월 달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게 뭐냐? 낙폭이 더 많았거든요. 우리가 종목을 보는 눈, 시황을 보는 눈이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때 역시 올랐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점대 13% 올랐기 때문에 8월 달은 좀 적다 하더라도 8월 달 또 한 번 양성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강세 형태가 나오고 있죠. 8월 달 썸머 랠리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8월 첫 거래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시황 전략을 말씀드렸네요. 네, 좋습니다. 조은정보위원이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에도 썸머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좀 제한된 상승이 좀 예상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우리 시장 7월 달에 그래도 상승세가 좋았는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12.4%나 또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상승률이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정말 정점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커지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 본다면은 지금 사실 뭐 미국 시장 반등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 반등에 따른 지수 반등 지난달에 나와 주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유럽 시장이 지금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가스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 대란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될 수도 있고 그 여파가 또 중국 수출이나 또 우리 한국 수출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은 크게 해소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전쟁 이슈가 일단락 돼야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주식 시장이 좀 환호를 하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그런 관련해서는 좀 노이즈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워낙 이제 6월 달까지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7월 한 달 우리가 뭐 코스피, 코스닥 반등이 나왔지만은, 뉴욕 3대 증시를 본다면은 우리가 뭐 다우 지수가 한 6%대,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 12%대, S&P 500 지수가 한 9%대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7월 한 달이 그렇게 크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달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앞서서 이제 조은정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상승에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장밋빛 전망을 우리가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서 이제 썸머 랠리로 진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상단은 조금 갇혀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들이 이제 전망 내놓는 지수 전망은 한 2,300에서 2,500에서 2,6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 위로 이제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겠다.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비중 조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CS 같은 경우는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이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내었는데 미 증시가 8월에도 이제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지수 전망을 할 때 달러 인덱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해 주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수 전망을 볼 때 이번 달에 굉장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 지수가 반대로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흐름 지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유가 아까 앞서서도 조은정 분께서 표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되면서 안정권에 들어서느냐,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미 국고채 10년 만기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정점 찍고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런 부분,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 쇼커버링 물량이나 또 저가 매수세가 좀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월 한 달 보면 2조 4천억대 이렇게 순매수세가 외국인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을 2번 단행을 하면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고 또 저점 어느 정도 찍었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여기서 좀 더 8월 한 달 2, 3주 정도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인조이 어거스트에서 8월 한 달 좀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점을 찍고 조금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하반기에 그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는 한 1%에서 한 2, 3%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연내에 종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인해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단행을 하고 그 인상 속도도 이제 늦추고, 그리고 또 인상 폭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8월 한 달 좀 우리 한 2, 3주 정도는 마음 편하게 매매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린 위원도 8월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달러 인덱스와 유가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한 달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증권사에서도 8월달 반등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되게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네. 위원님도 7월달에 썸머랠리 시작을 예측하셨었잖아요. 엄청 빨리 예측했죠. 네, 8월달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좋은 종목인지도 아시겠지만 한 달 전부터 주가와 아파트가 반토막이다, 거의 바닥이다. 그래서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누누이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적극 매수해야 되고, 그다음 손실나는 종목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데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거의 15% 이상 상승했고요. 웬만한 뭐 제약바이오는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요즘 왜 테마만 불었다면 거의 50%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보면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은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뭐 악재가 더 나왔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합지수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 그 같이 프로에 출연하시는 이제 우리 좋은 정모님 3대 천왕이신데 제가 참 편합니다. 제일 먼저 소위 나와서 세계적인 경제 시황 또 이게 주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또 정확하죠. 한 달 전부터 또 좋은 정보님께서 계속 지금은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아이린님은 꼼꼼하고 세심하죠. 그래서 잘 보고 있고, 저는 좀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단순한데 한국의 주가는 정확히 집어내고 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더 이상은 악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전 세계 전쟁부터 뭐 인플레, 금리 인상 뭐 다 올랐죠. 석유값, 가스값,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창출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뭐 많은 악재가 있을까요? 그래서 악재는 지금 필요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인 종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91%의 종목이 반토막이 나는데 지금은 웬만한 종목이 20% 30%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8월 9월 달 추석까지는 마음 편히 하시면서 최대한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많이 내고, 그동안 하락 종목은 들고 가셔도 최소한 제 경험상 20에서 30%, 50%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8월, 9월은 좀 힘있게 좀 힘차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새 위원들과 함께 전망부터 살펴봤는데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월을 정말 즐기기 위해서 섹터 전략으로 한번 범위를 좁혀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를 봐야지 미래를 알 수가 있겠죠. 7월 달 지난 섹터들 한번 정리해보고 8월 달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까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7월 달 섹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뭐 7월 달 저는 지난 것을 복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수익을 줄 종목들 그런 것들을 미리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좀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차원이냐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매매 기술 겸 한번 7월 달에 급등 섹터하고 급락 섹터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전략까지
첫 번째, 7월 초에 굉장히 급등한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7월 달에 바로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가 메인에 있었죠. 차트를 볼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랩 지름 있습니다. 자, 이런 테마를 할 때도 여러분들 꼭 우리 명심하십시다. 그 재료가 안 나오고 남들이 안 볼 때 이거 완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우리 최명수 의원님 그때 참 좋은 말씀하시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30% 50% 빠지면 그때 매수하는 거다. 주식 10%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재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계속 경계 모드로 가자 그런 말씀드렸죠. 어바웃 20% 빠졌거든요. 자, 반면에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 결국 주식이랑 우리가 명심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회비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사가지고 내리면 그때 또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원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도요타 생산 방식에 보면 just in time, 지트라는 게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해야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거든요. 항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론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것이 바로 하나 솔루션입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에너지 뭐 200달러 간다, 뭐 계속 얘기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 OCI 대비도 많이 올랐죠. 이게 쌍고점이었어요. 이게 바로 6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때부터 4주 전부터 경계하십시다 했죠.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이 잡은 게 바로 양압력 패턴에서 35%나 올랐거든요. 자,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하고 다른 주에서 수익을 내신 분하고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역시 이게 우리가 수익 내게 좋겠죠. 자,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코로나가 또 1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리를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이미 큰 사이클이 지나기 때문에 반등해서 매도하는 전략, 그 다음에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눌린 부분마다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그 자세는 이따 또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난 7월 섹터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까지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쪽 섹터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하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동안에는 제약바이오주의 순환매를 꼭 공략하자 이런 제안을 주셨고 정말 7월 한 달 동안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네. 이번 달에는 어떤 전략 주실 수 있을까요? 섹터로? 자, 이제 섹터로 본다면 친환경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원전이 많이 쉬었죠. 예, 그래서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에 이어서 우리 원전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데 낙폭 과대 중심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안 갔던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섹터를 한정하지 말고 많이 빠진 섹터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재료가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료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2회 이상이 굉장히 순항을 예상된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3분기 내에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조정 중이죠. 그리고 이달에 휴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로 또 2, 3주 뒤에 또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한 차례 또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폭은 제한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유럽 내에서 에너지 대란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NG 관련해서 이제 LNG 관련주들이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주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파동이 바닥에서 올라올 것이다 보여지고 STX 엔진이나 뭐 한국카본이나 뭐 일승이나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지난주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이런 쪽들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면은 이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닥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느냐,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이 이번 달 한 달 강하다면은 분명히 이쪽에서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2차 전지 뭐 시총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 뭐 애플카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그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또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반등이 나왔을 때, 급등이 한번 나올 때 한번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틈새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와주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고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장이 2, 3주 정도 다시 한번 더 랠리를 펼친다면 이런 대형주 중에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한 10%의 상승 정도는 우리가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한쪽만 보지 마시고 낙폭 과대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한 번씩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린 위원이 다양한 섹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섹터를 한정하지 말고 종목별로 많이 빠진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을 한번 공략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섹터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도 섹터에 대해서 7월 달에 많이 오르고 하락한 섹터 좀 짚어주실까요? 7월 달에 이제 석유와 가스주가 많이 내렸죠. 그다음 네. 6월 달은 많이 올랐지만 7월 달에 이제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가 많이 내렸고, 또한 7월 달에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이제 좋은 종모님이나 아이린님, 또 제가 추천한 또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갔죠. 뭐 50에서 100% 올라오는 종목이 많은데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이제 미국에서 법제한다니까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요즘 뭐 급상승하고 있는데 8월 달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주와, 또 오늘 보면 이제 뭐 국토부 장관께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정책을 내놓겠다 하면서 건설주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지 250만 호라면 돈으로 천문학전 숫자 좀 몇백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당분간 이제 8월 달에 됐는데 친환경 에너지와 건설주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명성 위원은 8월 달에 주목해봐야 될 섹터 2가지 딱 짚어주셨습니다. 건설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8월 달 새로운 투자 전략 세우고 있는데요. 섹터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가면 좋을까요? 혹시 그 이은하 씨가 부른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 노래 아십니까? 저희 엄마가 아실 것 같아요. 아유, 불러주세요, 위원님. 갑자기 쑥스러워지는데. 네, 불러주실까요? 네. 저는 여전히 성장주입니다. 예. 그래서 IT 그 혁명 다음에 제 4차 산업의 성장주는 아직도 내 사랑. 예. 그래서 성장 섹터를 보자. 예, 2차 전지,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다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이것은요, 그냥 단발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 생활을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계속 갈 것이고요. 또 태양광은 이미 중국에서 80% 이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갖는 것은 뭐냐면 2차 전지하고 풍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력은 거의 글로벌한 이런 수요가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서는 조금 더 앞서가는 차원에서 성일 하이텍,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2차 전지 자체가 25% 매년 30까지 성장한다면 폐배터리는 35%예요. 그래서 물론 뭐 글로벌 다른 기업도 있지만 그런 성일 하이텍에서 국내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성일 하이텍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본다면 아까 제가 글로벌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갖춘 게 CS 인도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좀 많이 올라서니까 적산병이니까 가만히 두었다가 좀 누르면서 음봉 나올 때 공략하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은 2종목이나 또 선물로 주셨네요.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 풍력 안에서도 CS 윈드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실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원전주도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제가 낙폭 가대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태양광이나 우리가 또 뭐
풍력이나 그리고 뭐 신재생 쪽에서 또 원전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기 우리 이번에 강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처음으로 단행하는 강연회인데 하나솔루션을 1번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해드렸었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솔루션이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치고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와서 저점을 찍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매수를 해두시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 돌파 우리가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향성에 보고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하시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3만 원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3만 원이면은 한 4만 5천 원까지 시세가 났기 때문에 거의 355 예. 50% 급등이 나온 거죠. 바닥권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CS 윈드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1, 2, 3, 4 이제 다 가졌는데 이제는 안 갔던 종목도 하나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일진 파워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한수원에서도 이달에 뭔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진파워가 한번 움직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원전 쪽 계속 지켜보시면 좋은데 동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린 위원은 원전 관련주 안에서 일진파워 눈여겨보자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랑 건설 관련주 좀 눈여겨보자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요. 네. 건설주의 큰 형이 있죠. 그 마찬가지 현대건설이 있는데 자, 차트 바라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주가 지금 한 4개월, 5개월 쉬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정책을 내놓겠다 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상승 추세로 오고 있고요. 뭡니까 대우건설, GS건설도 좋고 다음에 이제 개별주 중에서는 범양건영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서 100% 이상 갔던 종목인데 자,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뛸 때마다 100% 또 앞에서 50% 왔는데 다시 올라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중에서는 범양건영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명상 위원은 건설주 안에서 두 종목이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범양건영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새 위원들의 유망주 무려 5종목으로 이번 한 달 꼭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에서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개별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FOMC와 미국 2분기 GDP 마이너스 발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용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에는 미국의 고용 추이를 알 수 있는 졸트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구인 건수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노동시장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번 발표도 지켜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7월 CPI가 내일 발표됩니다. 지난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하면서 무려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보다 더 높은 6.4%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일 결과도 확인하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자세한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 다음 금통위는 이번 달 25일에 열리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점 매수의 달인 좋은 정보 위원회 종목 볼게요. CS 베어링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9,360원에 진입을 해서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는 22.8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이 핫한 풍력 관련주를 정말 저점에서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백하자면 하나솔루션을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다음에 CS 배열이 있기 때문에 그 못 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포토 구성에서 정말. 네. 근데 요것도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22%딱 일주일 됐거든요. 좋은 수익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나신 분 축하드리고요. 그때 제가 제시한 목표가 11,000원 했을 때 11,500원까지 더 일단 초과 달성했거든요. 다만 일단 뭐 60% 이상은 당연히 수익 실현해서 믿고요.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번 주 음선 주면 또 다음 주 좀 노려서 좀 목표가 좀 상향할게요. 12,000원까지 상향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무료 수익률 이미 높은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60% 이상 수익 실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 주셨네요. 2차 목표가까지 높여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승 초입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아이린 위원의 SDN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에 2,640원에 매수를 해서 8거래일 만에 26%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대량의 거래량 실리면서 장중에 24%나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위원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종목이 다 갈 수 없습니다. 예, 못 가는 종목은 이제 조금 떨어지면 자, 정리를 하시고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크게 끌고 가시면서 20-30% 수익을 보시면 좋은데요. 자, 보시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조정이 좀 나왔고요. 121선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121선까지 밀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 끝났다. 전 저점에서 빠졌다고 해서 이 주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하자. 그래서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쪽 그리고 SDN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큰 흐름을 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SDN도 오늘에서야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지난번 정고점 부근까지 확실하게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3,000원 부근에서 한번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이 가는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충분히 SDN도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금 가지고 계신 물량은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상승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셀루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 최근에 최저점인 4,505원에 진입을 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7%대나 오르면서 현재 수익률 49%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바닥에서 정말 제대로 급등이 나왔네요. 네,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제약 바이오를 많이 추천했는데 50% 가까이 이 간종이 상당히 많죠.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루메드 7월 초에 바로 이렇게 추천했는데 48%까지 갔는데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수익 챙기시고 들고 가면서 한 7,000원, 8,000원까지 보면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7,000원, 8,000원대 부근까지 보자고 하셨는데 올라갈 때마다 지금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자고 하셨습니다. 꼭 보유하신 분들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주식 3대 천왕에 빛나는 조효정보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지금 에너지에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뭐 아이린 위원님, 최명수님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쪽 숨겨진 종목 하나 들고 나왔어요. 예, 바로 범한 퓨어실입니다. 동사는 잠수한 연료 정지. 이제 우리가 또 수소 경제도 봐야 되거든요. 이미 그동안 묶여있던 수소법이 국회 통과했어요. 이제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친환경하고 친환경으로 연결되는 그런 걸 봐야 된다. 동사는 건물용 연료 전지에서 국내 1위입니다. 2021년 매출액이 461억, 영업이익이 62억. 그 다음에 공모가가 4만 원인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렸다. 차트를 보실까요? 52,000원까지 한 것이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이평선에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윗바에 됐던 아랫바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주봉 보면 뭐 이번 주 양성 가능성도 엿보이네요. 가격 전략은요. 시초가에서 29,000원 정도 매수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은 범한 퓨얼셀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는 34,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승 초입의 여신 아이린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오늘 조선주나 조선기자재주들이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대란 여파로 인해서
한번 이제 LNG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는 흐름이었는데 바닥권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뭐 틈새 전략으로 볼 종목 1승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승은 선박 장비 그리고 부품 소재 업체인데요. 러시아에서 최근에 지난주에 또 라트비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라트비아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천연가스 공급 추가적으로 감축한다는 소식이 있고 난 뒤에 LNG 확보에 굉장히 심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경제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LNG선이 추가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움직였던 뭐 STX 엔진이나 한국카본이나 등등등 해서 그 안에서 1승이 좀 더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매수가는 3,500원에서 시초가에 3,500원,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린 위원은 1승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 3,2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닥 탈출의 대가, 우리 최명성 위원의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종목 이제 6번 추천했는데 모두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은 자신 있는데 종목 이름이 혜성 T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관련주고 엘리베이터 관련주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감속기 분야 1인데 특히 이제 로봇주 오늘 보니까 로봇주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의 한국의 1위 그 제품이자 시장이고요. 또 삼성 관련 대기업에서 M&A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일 때마다 제가 바닥에서 6번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 다 20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10,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닥을 찍고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는데 한 번은 급등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400원 전후하시고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10,000원 드리고 손절가 6,500원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바닥에서 상승하고 좋은 테마가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최명석 위원은 혜성 TPC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9,000원 세워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면서 큰 수익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황금백점 매매의 1인자, 네, 그리고 주식 3대 천왕에 빛나는 좋은 정보 위원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네. 예, 뭐 주식 참 어렵죠. 그동안 참 6월 달까지 힘든 장에서 계좌 손실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보면 쉬운 거잖아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아까 하나솔루션 잡은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또 CS 베어링 잡은 거 보셨죠? 시황 보셨죠?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복리의 마법으로 스노우볼 이론이 있습니다. 계좌가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종목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안 본 특급 종목 오늘 제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그동안 계좌 힘드시고 특히 직장 나가신 분들 오늘 밤 방송은요. 조금 이렇게 눈이 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꼭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팁 많이 얻어가실 거예요. 제가 또 좋은 종목도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많은 분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특급 종목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상황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내일 아침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서 우리 시장 썸머랠리가 내일도 꼭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